오늘은 주식시장 보기 전에 주택시장 잠깐 미국 얘기를 하고 갈게요. 뭐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것들은 좋게 나왔다고 어제 말씀드렸고, 어, 요거 주택 건설업자들 향후 주택 판매에 대한 심리 조사를 한 건데 이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 업자들 입장에서도 주택 판매가 향후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번 올랐다가 내려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최근 강도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건축 허가거든요. 근데 뭐 허가는 일단 내놓고 착공이 문제죠. 근데 요번에 착공 수의 비중도 약간 줄어든 걸로 나와서 일단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은 진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거는 신규 주택의 이제 판매 숫자, 요거 파란 거. 이 12월 달 판매 숫자까지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 조금 멈춰 있다가 잠깐 들렸거든요. 이거 상황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가격이 요거는 판매된 가격, 신규로 판매된 가격의 그 중앙값, 여기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겁니다. 이거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 중앙값이죠. 판매 중앙값. 신규로 판매된 주택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 가격 상승 탄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아직 주택 판매되려고 나오는 주택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보여드렸었죠. 젊은 소비자들이 현재 그 약간 부정적으로 집 사는 컨디션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집 살 시기가 좋은 시기냐 아닌 시기냐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로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세대에서 안 좋은 시기가 나왔다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페니메에서 조사한 서베이.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기지 금리가. 근데 이게 문제다, 지금 당장 문제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나라처럼 대출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후에 추가 대출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홈워크트론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신용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투자와 소비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 탄력을 잃어버리면 일정 부분 가계 소비 여력이 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연체율이 내려가고 있고, 다만 이게 어, 데이터가 늦게 나와요. 지금 이제 최종 데이터 나온 게 3분기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다만 연체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상황이 그렇게 심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향후 경기 수축 국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팽창했던 신용 버블이 꺼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데, 주택 부분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 두 쪽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참고사항은 미국 주택시장이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보시면 그나마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우크라이나 포격 사태 때문에 저희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있다가 제가 외출했다가 들어왔거든요. 다른 쪽에 약속이 있어서. 근데 갑자기 막 아래로 내리꽂자다가 반등했더라고요, 주가가. 왜 그러지? 라고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포격 얘기가 나왔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한 거죠. 올라갔던 거 다 반납했습니다. 장중 놓고 보면 내려 꽂고 반등하다 다시 밀려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주간이고요. 그래서 오르내리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직 해결이 명확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뉴스 안에 오르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유가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폭격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얘가 위로 계속 치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그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골드는 지금 금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면 저것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아야 될까요? 뭐가? 잠깐요. 뭐가 그걸 보여야 될까? 이게 보여야 되겠죠? 이거 가상통화
가상통화가 아니죠.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아래로 내려 꽂았잖아요. 이거 하루 24시간에 7% 빠졌거든요. 주식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처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냥 뉴스 기사를 읽으시면 기사를 읽고 그냥 나중에 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그게 맞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투자 자산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모니터링 하려면 이런 주요 시점에 계속 얘가 가격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얘의 정확한 성향이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상화폐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명확한 움직임이 그렇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그 투기성 자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 안에 있는 투기성 자산이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거는 급등세를 할 만한 여력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냥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대박을 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규모로 한번 뻗지 않았던 것, 혹은 상대적으로 뻗은 정도가 적은 걸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박을 치는 행실을 하겠다. 이거 옛날에 도지코인 한번 뜨고 나서 아예 일론 머스크 나간 다음에 뜨지도 않죠. 그 다음에 시바, 이것도 한번 대규모로 떴다가 뜨질 않고 있잖아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여기 보면 대표적인 대표적인 비트코인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딱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 권고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거 비트코인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고하는 부분은 그나마 혹시라도 무모하게 하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두 개를 선택해서 상당히 폭이 낮을 때 잡고 들어가서 좀 올라가면 팔겠다라고 하는, 전고점을 타겟으로, 전저점 부근에 내려오면 잡아서 전고점을 타겟으로 투자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사는 난리가 아닙니다. 뭐 반군이 포격을 했다는 둥, 우리는 안 해고 저쪽이 쐈다는 둥이 난리를 치고 있긴 한데 누가 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서방 국가,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러시아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든지 100% 확인 안 된 건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미디어에 휩쓸려 다니면 판단의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구석에 몰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푸틴한테 회담을 제안했는데 러시아는 거부했습니다. 기사는 YTN 기사고요. 2월 18일자 기사입니다. 강성옥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구석에 몰려가지고 얘기했는데 전 이 내용이 좀 웃겼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 방문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협상하겠다. 이걸 푸틴이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 지역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럼 반군 대장하고 협상을 해야지 왜 푸틴하고 협상하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통하지 않을 협상을 제시한 거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둔 외국 군대를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며 자신은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이 발언이 굉장히 우습게 들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토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나토군이 자기네 영토에 주둔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의미가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분께서 애초에 그런 어떤 행보를 할 때 그 국제 정세라든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뭔가 액션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를 막 접수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려면 충분히 어떤 사전적인 교감이나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덩달아 당선되고 그래서 뭔가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이 터질 것들을 알고 그걸 알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고 수를 다 놓아보고 변수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한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이 움직임을 해야지 경거망동하거나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사실 이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발언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재 지도 잠깐 볼까요? 재밌게. 이게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벨라루스가 러시아하고 짝짝꿍이거든요. 그다음에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합병 끌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군사 지역이 여기하고 여기 러시아 영토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면을 둘러쌌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바닷가니까 함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이곳일 겁니다.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 요 에리어가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곳 지역도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긴 합니다. 지역마다 자꾸 이쪽으로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뉴스 보도를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YTN에서 읽었는지 연합뉴스에서 하여튼 어디서 보긴 봤는데 러시아 측에서 미국 측에다가 미국이 유럽 내에 있는 군사도 철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했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제시 수준이 러시아가 높아지고 있어요. 협상력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그걸 빌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죠. 사실 그거는. 그걸 빌미로 실제로 침공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를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아직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침공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터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고민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란 뉴스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이 최종 단계다. 미국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최종 단계고 여기 보면 뭐 이란도 핵합의의 복원 협상 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미국 기사도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미국 이란이 둘 다 핵합의 복원 타결에 임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죠. 다만 미 의회가 보증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왜 이걸 보는 거냐면 러시아 쪽으로 가면서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 에너지 쪽에 석유 쪽에 상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유가가. 그런데 이 유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바이든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그걸 커버하려면 무엇인가 대안책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란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미국이 몰려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유가를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를 안정시키면서 지금 그나마 잘 버티게 만들도록 하는 게 이 이란 협상 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시그널일지 아닐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러시아의 국무장관이 러시아라네 미국의 국무장관께서 러시아에다가 이제 외국과 유일한 협상이니까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받아들이면 또 주식시장은 안정화가 좀 잠잠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겠죠. 우크라이나 상황은 계속 시장에 그 오르내림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확실히 종착점을 보이는 액션이 뭔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변동성을 보일 거고, 오늘 우리나라 장이 어제 잘 버티긴 했는데 유럽하고 미국 장이 깨진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장이 세차게 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장이 다 깨지지 않을까요? 어제 그 아시아 후반에 열린 장들이 약세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물결을 타고 유럽장이 세차게 내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3% 4%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그걸 뒤어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세차게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장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침공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터질까, 어떻게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터지고 나면 그때 한번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